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와족의 이야기입니다.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준다고? 우리 어렸을 때 밥을 먹고 그러다가 밥을 막 남기거나 막 또 지저분하게 먹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이러면 부모님한테 또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죠. 야, 농부들이 그 곡식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밥을 함부로 남기고 그러니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곡식이 농부가 농사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와족 사람들은 아예 그 곡식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줘요. 자, 이것은 아까 농경의 풍요를 위해서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의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일을 또 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분들이 그 사제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와족의 사제분들 중에서도 이 곡식의 영혼에게 불러주는 노래, 즉 곡혼가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곡혼가, 곡식의 영혼에게 불러주는 노래, 이것은 중국의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골고루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곡식이 신이 나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인간하고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나온 게 바로 곡혼가, 그리고 곡식의 여신들에 대한 신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윈난성의 남부에 아이라우산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 일대에 위안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주 엄청난 산지죠. 거기에 한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락론을 개간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발고도 2000m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온 다락론에서 거두는 벼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이족 사람들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파종을 하기 전에 이 곡식 아가씨를 깨우는 노래를 부릅니다. 황금벼 아가씨, 창고에서 한겨울 동안 잘 주무셨죠? 이제 일어나세요. 계속 주무시지 말고 어서 빨리 한이족의 논에 가셔가지고 수염처럼, 남자들 수염처럼 튼튼한 뿌리를 내려셔야죠. 봄날의 물기를 빨아들여서 얼른 싹을 틔우셔야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가을이 되어서 거둘 때는 또 곡식의 신에게, 또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곡식의 영혼이시여, 대대로 저희들을 먹여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당신들을 업고 집으로 갈 거예요. 봄에 당신을 논으로 모셔왔으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그런 다음에 모셔다가 따뜻한 부뚜막 근처로 갈게요.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곡식의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곡혼님 이제 함께 집으로 가요 하면서 집으로 가죠. 집에 돌아가면 향을 피워요. 그런 다음에 그 곡식 창고를 엽니다. 그러면서 곡혼께서 돌아오셨어요 하면서 이번에 새로 수확한 핵곡식을 가지고 창고 안에 그걸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고 안에는 뭐가 있냐? 물론 쌀이 있죠. 근데 그 위에 작년에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넣은 볕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 모셔놓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볕단을 베어가지고 예쁘게 따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갔으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작년 볕단을 꺼내고 이 새 것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옛 곡식하고 새 곡식이, 그러니까 작년의 곡식하고 이번에 새로 거둔 곡식이 만나면서 대대손손 풍성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동물에게만, 우리 인간에게만 부모 또 그 어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곡식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갈 때 얼른 우리 집에 가셔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세요 하면서 곡식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이러한 그들의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곡식에게도 영혼이 있으니까 곡식도 옛 곡식과 새 곡식이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이족의 어떤 의례라면 이 와족의 곡혼 신화나 의례도 비슷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벼가 익을 때가 되면 곡식의 신에게 또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럴 때가 되면 와족의 사제, 모빠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제를 모셔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은 또 새 옷을 갖춰 입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요. 왜? 곡식의 영혼이 기뻐하려면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춰야 좋아하죠. 노래를 불러주면 또 아주 기뻐합니다. 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고 어머니가 우리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옛 곡식과 새 곡식이 만나면서 대대손손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곡식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곡식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식물 유전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곡식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종자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화가 그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족을 비롯해서 한이족은 물론이고 이 윈난성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화를 보면은요, 이 곡식의 기원에 관한 신화가 아주 많습니다. 곡식은 누가 만들기 시작했지? 알 수 없잖아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신들이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신들이 곡식을 그냥 막 내려줬대요. 밀가루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지천으로 넘쳐나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 양식을 가지고 막 애들 엉덩이를 닦아주기도 하고 막 담을 쌓기도 하고 하니까 천신이 화가 났죠. 먹는 걸 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신이 화가 나갖고 곡식을 걷어갔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도 죽겠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신이 곡식을 다시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곡식이 오리알처럼 컸대요. 쌀알이 오리알처럼 컸답니다. 신들이 다 걷어간 다음에 다시 줄 때는 곡식의 크기를 지금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줬다. 이건 라후족이 신화예요. 근데 그 라후족하고 또 옆쪽에 사는 징포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요. 그 민족도 비슷한 신화를 전승합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모든 풀에 열매가 다 달려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일할 필요도 없죠. 신들의 선물을 가지고 인간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포족 사람들이 쌀 아니면 메밀 이런 걸 가지고 빠바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 빠바가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먹는 그 일종의 이렇게 구운 떡 같은 거예요. 그 카레 먹을 때 먹는 난 같은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 빠바를 먹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걸로 애들 방석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죠. 역시 신이 분노해갖고 곡식을 싹 걷어갔어요. 근데 이 징포족의 신은 인간들에게 다시는 곡식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지만, 개가 하도 슬 피우는 바람에 개가 불쌍해서 다시 곡식을 주었답니다. 징포족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어서 핵곡식을 거두면 개에게 먼저 밥을 지어서 먹여줬다고 해요. 이 소수민족의 신화를 보면 사라진 곡식들을 다시 찾아온 존재가 개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핵곡식을 거두면 밥을 먹이는 그런 습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화들을 보면 이 곡식의 영혼에게 그 감사하는 이런 의례를 거행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곡식들이 사라졌잖아요. 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곡식이 사라진다. 자연주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걸 함부로 낭비하고 쓰게 되면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와족 사람들의 사유의 바탕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와족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신화하고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 즉 공생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서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이 신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곡혼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특징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여기면서 곡식 한 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인식은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들에게는 이 곡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이러한 신화나 또 의례가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혹독하고 가혹한 환경,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하에서 이러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또 의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부터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곡식이 인간의 선물인데 그걸 신들이 내려주는 것인데 그걸 함부로 하면 곡식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배를 곪고 거의 죽어갈 때 동물들이 등장해서 사라진 곡식을 다시 찾아다 주어갖고 인간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와족 사람들의 사유의 바탕에 인간과 자연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공생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족의 곡혼가를 비롯한 이 곡식의 영혼에 대한 신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홍수 신화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